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웹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페이지 문서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웹 표준 기술인 HTML이라든지 뭐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 기술을 갖다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뭐 웹페이지 문서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HTML 에 대한 문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문서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양한 텍스트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글꼴이라든지 문단 관련된 태그들, 기본 태그들을 갖다 우리가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웹페이지에다가 표현할 건지, 이제 그런 태그들을 갖다 우리가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좀 더 이제 발전된 형태로 해가지고 뭐 다양한 이제 태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본 형태들, 뭐 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갖다 이제 포함한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 갖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하이퍼링크, 앵커 태그를 통해서 문서하고 이동하는 그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태그들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HTML에 대한 이제 기본 태그들을 갖다 익힌 거를 좀 더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의 웹페이지 문서를 갖다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태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입력 양식, 즉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웹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검색하는 이런 창이라든지 여기다 이제 텍스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 입력했죠. 즉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 입력했을 때 그런 이제 입력 양식들을 갖다 만드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회원가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입력 양식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입력 양식을 갖다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태그들을 갖다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웹페이지를 갖다 레이아웃을 갖다 만들려고 할 때 초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작업했던 것들을 주로 이제 표를 복잡하게 작업을 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갖다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공간 분할을 갖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태그들이 이제 제공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더 발전된 페이지 레이아웃을 갖다 이제 어떻게 만들 건지 이제 그와 같은 태그들을 갖다 좀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HTML5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이제 플러그인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라든지 이제 그래픽을 갖다 표현했다고요. 뭐 액티브엑스라든지 뭐 플래시라든지. 근데 이제 HTML5 쪽으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HTML5 쪽에서 오면서 좀 더 추가된 멀티미디어라든지 그래픽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태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입력 양식을 갖다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입력 양식 쪽에서 인풋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 인풋 태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박스 같은 거 여기 이런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원 가입할 때 여기다가 뭐 이름을 갖다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뭐 하면 여기 이제 이름을 갖다 입력하겠죠. 패스워드라든지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 볼 수 있겠고, 자, 텍스트 에러 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게시판 같은 경우 보면 뭐 제목이 있고요. 본문 내용은 이렇게 창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본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메일 보내기 위한 이제 본문 내용 창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셀렉트 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리스트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 선택이라든지 뭐 단일 선택이라든지 그와 같은 다양한 태그들의 종류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차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런 양식이라는 것은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받기 위한 공간들, 그래서 이제 구글 검색 엔진에서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검색하기 위한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네이버에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폼을 갖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웹을 갖다 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이제 웹 페이지를 어떻게 깔끔하게 이쁘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 갖다 하는데, 자, 백엔드 쪽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HTML 웹 페이지겠죠. 그러면 내가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을 갖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HTML 페이지에다가 전달을 해서 이 웹 페이지 쪽에서 우리가 이제 뭐 서버 쪽에 이제 DB 서버에 있는 이런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되게 되면 프론트엔드 쪽에서 백엔드 쪽까지 서버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서버까지 이제 백엔드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뭐 저희들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이제 중점을 둬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입력 양식을 갖다 이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태그들을 HTML 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폼 태그가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폼 태그를 갖다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폼 태그에 대한 이름을 갖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이 폼 태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엘리멘트들이 있단 말이야. 인풋이라든지 뭐 텍스트 에러라든지 뭐 셀렉트 태그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폼 태그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 아까 이전에 이제 봤었던 이 네이버 회원값 입력 폼이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의 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다양한 태그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네임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하기를 이렇게 눌렀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액션, 어떤 URL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갖다 넘겨줄 건지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HTTP 메소드를 갖다 지정할 때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실습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겠지만 get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이제 주소창에 URL이 있으면 주소가 있고 뭐 파라메타 값이 이렇게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내가 이제 보내줬을 때 이 주소창에 그 값들이 노출되도록 하는 이제 그와 같은 방식들이고요. 이제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숨긴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폼 태그에서 가장 기본적인 네임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메소드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타겟을 해서 이 폼 양식 정성화 응답할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액션 앵커 태그 쪽에서도 했던 것처럼 어디에다 뿌려줄 거냐 이제 그런 형태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는 이제 셀프니까요. 자 오토 컴플리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 완성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검색 창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설을 갖다 딱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자동 완성 리스트가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자동 완성이 있죠. 그와 같은 이제 자동 완성 기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거냐, 해제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HTML5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은 기존에 이제 HTML5 표준 쪽에서 추가된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폼 태그에다가 이제 입력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태그들을 갖다 사용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풋 태그예요. 자, 폼 태그가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둘러싸였죠. 이 안쪽에다가 내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 입력하기 위한 입력 필드들을 갖다 지정하기 위해서 이 인풋 태그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양한 이제 요 타입에다가 다양한 이제 그 인풋에 대한 타입 유형들을 갖다 지정을 해요. 뭐 텍스트냐, 뭐 패스워드냐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이제 이 타입에 대한 유형 지정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폼 네임이라든지 인풋 태그에 대한 네임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 값.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 값이 되고 이게 이제 그 변수에 대한 값.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이 값을 넘겨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인풋 태그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밸류 값을 주게 되면 초기 값으로 이제 뿌려주는 형태들이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이 네임 지정한 거에 값을 지정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겨주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 설정을 갖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밸류 값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표시한 것 같은 경우는 이 타입에서 지정할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뭐 텍스트라든지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테리크 문자로 다른 사용자가 못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기본 값들을 갖다 이제 뭐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각각의 타입 유형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들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너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제 최대 허용할 수 있는 문자 수도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 랭스로 해가지고 최대 문자 수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무조건 이제 우리가 뭐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에서 한글 기준이냐 영문 기준이냐 해서 최대 얼마까지만 입력하도록, 패스워드도 최대 16자리라냐 이런 이제 지정하는 이제 그와 같은 값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풋 태그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풋 태그에다가 인풋 태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 정보를 했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리드 온리를 해가지고 읽기 전용으로만 만들 수도 있는 형태들, 아니면 뭐 비활성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체크돼 가지고 미리 이제 선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서 이제 뭐 레디오 버튼이라든지 여기서 초기 어떤 다중 선택 중에서 초기 선택을 하나를 미리 이제 선택한다든지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라든지 레디오 버튼 쪽에서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고요. 또 이제 그 이미지를 갖다 전송 버튼 뭐 제출이라든지 뭐 초기화라든지 이런 전송 버튼 할 때 이미지 경로, 이미지로 이제 버튼 이제이 아니고 이미지로 이제 교체해 가지고 버튼을 이미지로 이제 표현해 주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HTML5 쪽으로 오면서 더 추가된 것들입니다. 뭐 너비라든지 뭐 이제 높이라든지 이런 형태들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자동 완성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입력 필드가 인풋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포커스를 갖다 지정해서 여기서 이제 활성한다든지 처음 페이지를 갖다가 로딩을 했을 때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효성 검사. 우리가 이제 URL 같은 경우, 이메일 같은 경우 사용자가 URL의 규칙, 이메일의 규칙에 맞았냐 안 맞았냐 이것을 검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입력 폼을 했을 때 뭐 URL이라든지 메일을 갖다 입력했을 때 이게 맞냐 안 맞냐를 갖다 자바스크립트로 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런 패턴들을 다 잡아냈거든요. 근데 이제 HTML5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속성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유효성 검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복잡한 자바스크립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할 필요는 없다라는 형태들. 자, 뒤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목록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최대 최소값 여러 가지 이제 숫자 간격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예제 쪽에서 보시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HTML5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뭐 색깔 지정한다든지 볼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간격에서 최소 최대값, 그리고 한번 클릭할 때마다 뭐 얼마씩 단계로 10단위로 우리가 이제 간격을 지정할 거냐, 뭐 5단위로 단계를 지정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꼭 하나만 선택하는데 멀티플로 설정하면 여러 개의 값도 설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HTML5 쪽으로 오면서 좀 더 추가된 인풋에 대한 속성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타입 속성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갖다 이제 지정할 수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인풋 태그로 해가지고 입력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다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형태로 할 거냐, 그래서 텍스트냐, 패스워드냐, 아니면 이제 요거는 히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드 값을 갖다 웹페이지에다 보여주지 않고요. 이제 그 인풋 타입 해가지고 히든을 하게 되면 뒤에 숨어 있죠. 일반 사용자는 이제 웹페이지에서 안 보는 것들이고요. 그걸 이제 내가 이제 겟 방식이라든지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넘겨주기 위한 기본적인 용도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중 선택이라든지 뭐 단일 선택하기 위해서 뭐 체크박스라든지 레디오 버튼을 할 수 있고, 또 파일 업로드하기 위해서 파일 선택한다든지, 전송하기 위해서는 뭐 서브밋이라든지, 또 이미지 여기서 제출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박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한다든지, 뭐 리셋하게 되면 초기화 기본값으로 이제 설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 그래서 이제 타입에서 다양한 유형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할 때 뭐 필드셋이라든지 레전드 태그를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그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캡션을 갖다 하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룹화 시켜서 이제 여기서 있고 여기 리스트를 갖다가 하나의 그룹화 시켜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 가지고 보면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들만 이제 표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입력 양식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제를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 자, 다양한 이제 폼 태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만들어 주고 이렇게 이제 폼이 이제 생성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폼 태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폼 태그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네임을 iClicks로 했고, 액션은 이제 clicks.com 요 페이지로, 이 폼에서 입력된 값들을 어디로 넘겨주겠다, 이 clicks.com으로 이렇게 넘겨주겠다는 거죠. 메소드는 이제 get 방식으로 했습니다. get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박스가 이제 첫 번째 인풋 태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제 텍스트, 이건 패스워드. 그러니까 요 패스워드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아스테리크 문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텍스트 타입 유형에서 텍스트, 그리고 패스워드. 자, 요 히든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퍼스트하고 라스트 네임인데 여기 사이에 안 보이죠. 사용자는 안 보이고요.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아스 별칭을 iClicks로, 사용자는 웹페이지에서 안 보이는데 제출하게 되면 이 내용이 clicks.com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히든 속 유형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인풋 타입에서 뭐 서브밋, 리셋 이렇게 이제 지정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걸 제출을 딱 하면 여기 이제 액션으로 설정된 이 페이지로 이 데이터들을 넘겨주겠죠. 그래서 리셋하게 되면 이게 이제 초기화가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보게 되면 제가 뭐 이제 테스트 여기서 하면 패스워드는 아스테리크 문자 지금 이제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는 형태들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제출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내가 방금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출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걸 어디다가 clicks.com index.html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get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소창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내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보여줘요. 포스트 방식은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름 지정한 유저 아이디에다가 테스트 값을 넘겼고, 유저 패스워드라는 여기에다가 112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긴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알리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입력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히든 속성으로 해가지고 이 페이지에다가 넘겨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초기화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뿌려진 초기값, 요 밸류 값으로 이렇게 인풋 태그에다가 요 타입 텍스트 했을 때 밸류를 갖다 지정해주면 이렇게 초기값을 이렇게 이제 페이지 로딩했을 때 초기값을 지정해주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예제로 가서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자, 다양한 이제 앞에서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문법을 나열식으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보면 좀 더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 예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필드셋이라는 요 태그를 갖다 썼어요. 여기 시작 태그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밖에 이제 폼 태그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걸 그룹화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룹화 시키면서 이 폼 태그 전체를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묶어준 형태들, 이게 이제 캡션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캡션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해 준 형태들. 그래서 이제 필드셋을 통해서 그룹화 시키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인풋 태그에다가 타입 유형들 앞에서 첫 번째 예제로 봤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필드셋하고 레전드 태그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예제를 갖다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다중 선택이라든지 단일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폼 태그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필드 셋 해가지고 이걸 하나 그룹화 시켰고 필드 두 개 그룹화 시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그룹화 시킨 박스가 생성되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요 인풋 타입의 유형 같은 경우는 라디오 버튼이에요.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요.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메일에서 피메일로 선택하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또 여기다 이제 뭐 체크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처음 로딩했을 때 불러왔을 때 얘가 최초로 이렇게 초기 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이유 같은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정해주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피메일이다 하면 피메일이 이제 기본 값으로 이제 뭐 선택이 되겠죠. 이제 위와 같은 형태들. 자, 뭐 여기서 보시면 다중 선택하기 위한 체크박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체크박스 내가 하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이유 같은 형태들이겠죠. 그래서 얘는 단일 선택,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폼 태그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중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딱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앞에서 젠더가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알리아스는 제가 두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알리아스가 두 개가 넘어가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HTML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통해서 인풋 태그에서 타입에서 다양한 유형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인풋 태그에서요 타입 속성들 이 HTML5 쪽으로 오면서 타입 유형들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사용자들이 이제 편리하게 입력 양식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컬러라든지 뭐 넘버라든지 뭐 레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파워포인트 하더라도 색상 선택하는 거 있죠. 이제 색상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창이 뜨는 형태들이고요. 뭐 숫자를 갖다 입력하기 위한 필드, 그래서 이제 뭐 미니멈하고 맥시멈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최대값 지정되어 있고요. 뭐 스텝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숫자를 5단위로 10단위로 뭐 몇 스텝 단위로 이제 할 거냐 해서 할 수 있는 형태들. 이건 이제 슬라이드 컨트롤, 이제 우리가 이제 볼륨 조절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이유 같은 거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연도하고 날짜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제 주간 컨트롤 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그래서 먼스 같은 경우는 연, 월, 그래서 날짜, 데이트 같은 경우는 열, 월, 일, 타임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그리고 시간분, 그래서 데이트 타임 로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HTML5 쪽에서 이런 표준들이 들어갔지만 각각의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구현을 해서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웹 브라우저마다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URL, 이메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URL, 이메일 요 그 유형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이제 유효성 검사를 했는데 URL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유효성 검사를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한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화번호를 입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HTML5 쪽에서 타입 속성의 다양한 유형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그 테이블에서 단순 나열식으로 문법을 표현했던 거를 예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쉽게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네 번째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봐볼까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인풋 했는데 유형이 컬러고요. 그리고 넘버, 그리고 여기는 넘버 똑같고요. 자, 레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색상 창이 뜹니다. 색상 창이 뜨는 형태들이고요. 여기다는 이제 그 넘버니까 인풋 타입 유형이 넘버니까 이제 숫자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숫자 값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니멈 값하고 이제 그 맥시멈 값, 그래서 최대 2하고 4 이런 식으로 입력한다든지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제 활성화되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넘버인데 보시면 0부터 100, 스텝은 10. 그러니까 0, 10, 20, 30, 10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밸류 값을 지정했으니까 초기 값으로 80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레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볼륨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해 준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컬러 유형을 갖다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컬러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기본 디폴트는 RGB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선택한 색깔이 RGB 값으로 얼마 값인지, 그러면 이 똑같은 색상 값을 내가 HSL로 표현했을 때, 그 아니면 16진수로 표현했을 때, 요 세 가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HTML 쪽에서 기본적으로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문이라든지 아니면 16진수라든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들인데, 네, 뭐 HSL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RGB가 이제 익숙할 수도 있겠고요. HSL보다는 뭐 헥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색깔이 각각 어떤 또 똑같은 색깔을 세 가지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들, 자, 그걸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최대가 이제 2하고 4였죠. 보시면 자 1, 자 최대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되죠. 그렇죠? 여기 점수도 보면 아까 이제 스텝을 10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10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값이 바뀌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제출을 갖다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값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예제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었던 내용들을 좀 더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제로 가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연도라든지 시간들을 갖다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인풋 타입 유형의 위크라든지 먼스라든지 데이트, 뭐 타임, 이렇게 데이트 타임 로컬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총 5개의 종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누르면 내가 지금 몇째 주인지, 그래서 뭐 다음 둘째 주 뭐 이렇게 1년 이제 52주에서 이렇게 뭐 이번 주 선택하면 이번 주가 선택이 되는 것들이고요. 뭐 날짜도 보면 이렇게 식으로 이제 연월이니까 그래서 뭐 1월달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넘어가면 이전 연도들까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형태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 하면 이렇게 2020년 12월이 되는 것들이고, 얘도 이제 날짜 그래서 연월 일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창들. 자, 그리고 이제 시간도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이거는 연, 월, 일, 그래서 날짜하고 이제 시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하고요. 얘도 그래서 선택하고 제출을 딱 하면 내가 입력한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예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타입 유형에서 지금 URL이라든지 이메일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뭐 서치 검색할 수 있는 인풋 태그에서 서치 유형 URL, 뭐 이메일 이렇게 뭐 텔이라든지 파일 이런 것들 갖다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뭐 검색하기 위해서 내가 뭐 테스트를 갖다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겠고요. 테스트를 자, URL 같은 경우 제가 따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는 뭐 클릭서 이렇게 이제 합시다. 우선은 제가 이제 얘가 이제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고요. 자, 뭐 파일 선택은 내가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면 요 이제 파일이겠죠. 제출을 딱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URL하고 이메일이 기본적인 규칙이 안 맞죠. 그러면 이제 유효성 검사를 자동으로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내가 제출 버튼을 눌러도 요 지금 이제 이 URL의 기본 규칙이 안 맞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URL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전에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다 잡아내는 형태들인데, 그래서 따따따해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면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자 이거를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URL을 할 때 HTTP냐 뭐 FTP냐 뭐 텔넷이냐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까지 정확하게 표현된 게 이제 URL에 이제
정확한 규칙이죠. 그래서 이제 요 HTML까지, HTTP까지 이렇게 표현했고, 제출을 딱 하면 이제 URL은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이메일이 이제 규칙이 안 맞죠. 그래서 골뱅이에서 제가 지메일을 딱 해서 제출을 딱 하게 되면 유효성 검사까지 다 하고 내가 입력한 값들이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URL이라든지 이메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다? 유효성 검사까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실행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7번째 예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7번째. 자, 타입의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그 레인지 넘버가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자, 지금 보시면 자, 그 우리가 이제 그 HTML5 쪽에서 이제 그 추가된 게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늘 봤었던 것은 인풋 태그만 봤죠. 인풋 태그가 있고 이 인풋 태그 유형. 근데 HTML5 쪽으로 오면서 뭐가 추가되냐면 아웃풋이라는 태그가 이렇게 추가가 됐거든요. 자,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제 HTML 끝나고 CSS 끝나고 자바스크립트를 갖다 할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간단한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갖다 이제 메소드를 좀 적용을 시켜서 자, onInput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불러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parsInt 해가지고 a.value,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인풋에서 name a죠. 그리고 얘가 이제 b죠. 그러면 이 인풋 태그에 있는 a 값, 내가 이제 입력한 값이겠죠. 그리고 이제 b 값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걸 정수형으로 이제 파싱을 갖다 기본적으로 시키겠죠. 자, 이것이 이제 그 페이지가 로딩 되자마자 자바스크립트에 on input 메소드를 갖다 기본적으로 바로 이제 활성화가 이벤트가 이제 바로 발생화되는 것들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얘를 갖다가 지금 아웃풋 태그를 갖다 쓰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리절트 밸류 값을 갖다 이제 뿌려주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제출을 딱 눌러요.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자, 제가 선택한 값이 이제 그냥 넘어가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 값을 갖다 변화를 딱 줘요.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 내가 페이지를 리플레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바로 이제 여기다 뿌려지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제 뭐 이너 HTML이라든지 이런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뭐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선택한 값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50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값들을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HTML5 쪽에서 추가된 output이라는 태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onInpu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벤트 발생 시 이걸 갖다 이제 처리해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됐을 때 여기다가 바로 뿌려주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형태들이고, 자, 방금 이제 그 onInput이라는 메소드를 갖다 좀 했는데,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예제를 통해서. 자, onInput 태그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좀 했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서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야. HTML이라든지 CSS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어떻게 꾸며줄 거냐, 이게 이제 위주로 하면, 저기서 이제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하기 위해서 보통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스크립트 태그로 해서 이렇게 포함시켰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my 펑션, 이게 함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 my 펑션이라는 함수 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도큐먼트,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객체 모델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이 도큐먼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겠지만, 자, get element method, 이것도 이제 by id 메소드 같은 경우도 my input 여기죠. 여기서 이제
밸류 값을 뽑아 오는 거예요. 밸류 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자, 이와 같은 이제 인풋 태그 쪽에서 이제 그런 하는 것들이고요. 이걸 갖다 이제 도큐먼트 get 엘리먼트 뭐 바이 아이디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P로 해서 데모로 이렇게 지정했죠. 뭐 inner HTML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아까 뽑아온 것을 어디다 지금 템프에 저장했다고요. 이거를 템프에다가 이렇게 사용자 입력 요 문자라고 더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제 해주는 형태들. 자, 그래서 제가 하면 자,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뽑아와 가지고 템프에 저장해서 이 문자에다가 뭐를 결합을 문자고 문자를 갖다가 이제 플러스로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뿌려주는 이와 같은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제 HTML 갖고 CSS 이런 자바 스크립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것이다. 자, 지금 이제 8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들어갔지만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갖다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할 수 있구나. 간단한 샘플 예제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얘를 갖다가 계속해서 입력 양식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폼에서 인풋 태그의 속성이라든지 타입 속성의 다양한 유형들을 갖다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이 텍스트 에리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메일이라든지 이런 본문할 때 이렇게 이제 박스를 갖다 이제 만들려고 할 때 텍스트 에리어라는 태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태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자, 로컬스 해가지고 높이라든지 너비 이런 값들을 갖다가 뭐 지정을 할 수 있고 당연히 뭐 이름이라든지 읽기 전용 그리고 텍스트 영역을 갖다 비활성화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리드 언 했을 때는 이제 텍스트는 읽기 전용이지만 복사는 가능하다. 뭐 디세이블 되었을 때는 비활성화했을 때는 텍스트 복사까지도 이제 보기만 할 수 있지 이제 복사까지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샘플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이 예제를 텍스트 에리어를 갖다 만들어낸 걸 갖다가 샘플 예제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쓴다든지 할 때 그런 이제 큰 공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글을 갖다 막 쓰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첫 번째 메시지, 뭐 두 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그 값들이 이제 DB에 저장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텍스트 에리어 첫 번째, 두 번째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그 방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하기 위한 그 텍스트 에리어라는 태그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입력 양식에서 셀렉트 태그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트 태그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목록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이런 셀렉트 태그를 갖다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옵션 태그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값들을 갖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형태들을 옵션을 갖다 생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옵션 그룹을 통해서 이제 옵션을 이제 그룹화 시킨다든지 이제는 이제 필드셋 형식과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그룹화 시키는 거지만 이제 그는 이제 폼 전체에 대한 걸 갖다 이제 그룹화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옵션을 갖다 그룹화 시켜 가지고 이제 어떤 옵션을 그룹화 시키고 이 옵션에서 세부적인 옵션들을 갖다 명시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쓰는 예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실행해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셀렉트 태그는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셀렉트 태그 이 필드 셋에서 이렇게 그룹화 시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렉트 태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셀렉트에서 이제 옵션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네 가지를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요것들을 갖다 이제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코카콜라 값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멀티플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걸 갖다 지정을 해주면 지금 여기 이제 그 요 옵션 중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생수, 코카콜라, 커피 여러 개를 갖다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선택한 게 여러 개가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삭제를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멀티플 옵션을 갖다 이제 삭제를 하고 선택을 했을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아무리 눌러봤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옵션들 중에서 여러 개를 갖다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 멀티플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성을 해줘 뭐 선택을 해줘야 되는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필드셋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룹화 시켰던 것처럼 자, 우리가 자, 옵션 그룹을 갖다 이용하게 되면요, 이런 옵션들을 갖다 이제 그룹화 시켜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예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룹화가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얘를 갖다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셀렉션 태그를 했는데 옵션 그룹 세 개를 갖다 옵션들을 세 개로 그룹화 시켰다고요. 이건 이제 하나의 라벨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룹이고, 이거 이제 하나의 그룹이고, 얘가 하나의 그룹이겠죠. 그때 보시면 이 그룹의 이 타이틀, 요거는 선택이 안 되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그룹화된 전체 타이틀, 라벨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 HTML5 쪽으로 오면서 HTML5 쪽으로 오면서 이제 또 추가된 형태들을 우리가 뭐 데이터 리스트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걸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제 데이터 리스트 이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폼 태그인데 데이터 리스트에서 이렇게 이제 옵션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 뭐 셀렉트 태그, 데이터 리스트 태그.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우리가 이제 HTML5 쪽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추가된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HTML을 갖다 이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력 양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입력 양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사용자들한테 입력 값을 받기 위한 다양한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결론은 이제 이런 내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뭐 검색 버튼을 누른다든지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든지 하면 이 백엔드 쪽에서 이제 뒤에 이제 사용자한테 보이는 페이지는 아닌데 뭐 PHP라든지 ASP라든지 뭐 Node.j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DB하고 연동해서 이 데이터를 DB 쪽으로 넘겨주는 형태들. 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이 DB에서 불러와서 사용자한테 뿌려주는 이렇게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백엔드 쪽 개발자들이 주로 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프론트엔드 쪽에서 그런 웹페이지에서 입력 양식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 내용으로 좀 살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